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날개를 따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준교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학은 정준교입니다라는 정말 건방진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에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그래도 네, 동영상의 앞에 뭐 저런 여러 가지 뭐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11년도 수리 영역 1위. 네, 저 거기 제일 위에 제가 저기 정준교 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마 여기가 아마 정승재가 있을 겁니다. 네, 요 정도의. 네, 저는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강남인강에서 지금 2010 몇 년도죠? 2년도부터 올해는 솔직히 1등은 아니고요. 한 작년도까지 전 영역 수강생 수 1위에서 지금 한 12만 명 정도 아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의 많은 이력 중에서 가장 어머니들이랑 우리 학생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이력 하나는 바로 이거입니다. 몇 년 전에 MBC 뉴스에서 별로 좋아하는 아나운서는 아닌데 아나운서가 다음과 같이 수능 문제 참고수와 동일하고 책을 가렸죠. 하고 저희 뉴스에서 나왔던 화면인데 저 화면을 이렇게 펴보면 저 그림이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대한민국 역사상 수학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친 유일무이한 문제입니다. 네, 저 책이 제가 썼던 책이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매년 새로운 입시 경향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해서 연계율, 무슨 EBS 연계율 70%가 아니라 뭐 적중률 한 8, 90%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수능 문제를 맞췄다는 것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저번에 와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내신 대비를 해줄 거예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나 어머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수능 강사나 이런 분들이 내신은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지금 애들이 딱 6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이요. 그래가지고 6살 쌍둥이를 열심히 키우느냐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애기들한테 옛날에는 오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저씨 정도 해서 요즘은 저런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기출 적중의 아빠라고. 네, 아빠의 컨셉으로 애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물론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오늘 잠깐 오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와서 어떤 친구를 조교로 쓸까 하다가 방금 전에 좀 전에 통화를 하나 했었어요. 여기 수원 지역에서 한 6년이죠? 5년 전, 4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인데 요 바로 옆에 성균관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글씨 쓰고 있어요. 요즘 글 쓰는데 이과생인데 글 작가 된다고 글 쓰고 있어서 박 작가 잘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세요? 잠깐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전화하셨어요? 막 그러더니 너 어디니? 그랬더니 1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학원에서 홈에실에서 애들 가르치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조교할래? 그랬더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자, 요 내신 아이고야 잠깐만요. 다시 하나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주시면요.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자, 땡땡 요거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1 문제입니다. 어때요? 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써 있지만 제가 이제 매 시험 전에 최종 점검이라는 책들을 모든 학년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많진 않아요. 소단원별로 한 20문제, 30문제 정도인데 올해 너희들 학교의 기출 경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꼭 나올 문항들 한 20-30문항 정도만을 소단원별로 이렇게 줘가지고 시험 보기 한 2주 전, 3주 전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책들이거든요. 자, 거기에 나와 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 이 문제도 같고요. 이거는 저기 하나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로그 2x고 저기 로그 3x 나머지 부분 다 똑같아요. 그쵸? 네. 뭐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여기 제 책에는 약점책 그저 똑같은 책 1 더하기 a분의 1이고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1이고 똑같고요. 네, 이런 수없이 많은
뭐 다른 고등학교인데 이건 약간 숫자는 똑같지만 질문의 발문의 형식이 100% 똑같고요. 그쵸? 네. 자, 요거 마찬가지고요. 요게 되게 오래전,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책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시중책에는 별로 없는 문항입니다. 근데 이런 문항들도 나올 만한 학교들에는 제가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이제 같이 내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내신 준비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 혹은 오랫동안 무엇이 나올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책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실전에서 효과적인 결과들을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됐고요. 자,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새롭게 쓰고 있는 백미라는 책인데 이건 아예 학교 이름 썼습니다. 영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동고등학교. 자, 이 문제도 완전히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단대부고 뭐 양쪽 보시면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두 개 정도의 약간의 차이 있고요. 숫자의 변형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자, 이 문항도 거의 똑같고요. 약간의 숫자 차이고 질문 발문이나 모든 문제 형식들이 똑같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들은 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더번에듀에 오면서 이 수학을 대표로서 맡으면서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친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결과,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성과들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썼던 그런 경험인데요. 목자는 자신이 간 곳까지만 양을 데려갈 수 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성공을 경험시킬 수 있다.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자기가 가진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능력의 차이,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30년째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차이가 애들의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껏 여러 지역들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좀 더 나은, 좀 더 지금의 성적보다 나은 결과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쪽집게 얘기는 그냥 아주 간단히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쪽집게는 언제 쓰시죠? 우리가 뭐 쪽집게 잘 찍어낸다 뭐 이런 의미로 쪽집게일까요? 물론 아까 문제 보셨지만 저는 쪽집게처럼 문제는 잘 찍어냅니다. 근데 제가 왜 쪽집게라는 쪽집게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쓰냐면요. 자, 보시면 쪽집게는 원래 잔털이나 가신을 빼는 도구입니다. 즉 불필요한 것을 빼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많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뭐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만의 결과들을 내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의 원인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 실패들의 원인들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어설픈 공부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지금까지 악순환을 끊어드리고 싶다는 것에서 이런 쪽집게 관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 뭐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수학에 제가 하나하나 뭐 진단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애들하고 이제 뭐 카톡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학원에서 그 결과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했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드리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요 지역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가장 많이 가는 고등학교들이 칠보, 호메실, 뭐 고색은 조금 적고요. 그 다음에 옆에 뭐 영신 뭐 몇 군데 고등학교들이 있고 하는데 보니까는 보시면 저기 고색고 1등급 76, 68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등급컷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는 뜻이고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뭐 아주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교과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분석해서 여기에 맞춘 자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내년도 다시 설명회로 오시면
아마 칠보고, 홈의실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기 다니고 있는 학교들의 결과치 아까처럼 그런 자료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의 입시 현실. 저도 수원에서 한 3년, 4년 정도 저 영통 지역에서 애들을 가르치긴 했었는데, 물론 그때 결과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의대 간 애들, 아까 했던 뭐 성대 간 애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학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 중에서도 그 만나기 전에 갈지 못할 만한 학교들을 충분히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수원 지역이 그렇게 입결이 좋은 지역은 솔직히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0학년도 서울대 등록자 기준으로 수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낸 그 서울대 보낸 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응? 수원 전체를 통틀어서. 자, 1등 지역이요. 차영고입니다. 몇 명 보냈냐면요. 6명 보냈어요. 근데 이 성적이 전국에 81등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숙명학생 우리가 많이 듣는 저런 학교들 보시면은 20몇 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고, 자, 저 중에서 제가 가르쳤던 애들 있는 학교들이 화성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한일고, 그 다음에 한영고, 뭐 요 정도 반포고, 요 정도는 많이 가르쳤던 친구들인데, 자, 마찬가지로 의대 계열도 마찬가지로요. 수원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유신고입니다. 11명인데 아쉽게도 근데 전국에서 82입니다. 근데 뭐 나머지 학교들 보시면 휘문부터 시작해서 화성고까지 선생님도 저 포항제철고 가르치시죠? 월세님. 저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고 지금 가르치시고,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저기 대륜, 특히 저 위에 경신 보이시나요? 대구 수성에 110명씩 가는, 네, 저 지역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저 애들 중에 수십 명은 제가 보낸 애들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료들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저 팀 정준교가 네, 요 지역의 입시 결과를 바꾸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유영 선생님도 들어오겠지만은, 뭐 내신 1등은 기본이고 매년 수능 만점자들 그 현실들을 여기 홈의실 지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드릴 수 있게 약속하고요. 선생님, 진짜요? 우리 애들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요? 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한 3, 4년 전 여기 수원 지역에서 몇 등급이요? 5등급 이과 학생이에요. 수능 몇 등급을 맞았을까요? 당연히? 1등급이요. 네, 1등급인데 1등급이 아니라 뭐예요?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정규 선생님 수능 만점 뭐 내신 5등급 하면 유튜브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해서 갔는지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것이 비단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에이씨 되겠어? 라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전문가의 힘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르침이고 제대로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더 준비된 사람들, 더 팀, 저희 팀들입니다. 아까 했던 유영 선생님이나 우리 뭐 지금 나가는 학교들, 조수진, 그 다음에 제가 데리고 있는 같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태인 선생님, 김영미 요 근처에도 다 계시는데, 자, 이 친구들 미쳤어요. 이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애들이 늘면 한 명씩 저랑 같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거고요. 대부분 다 공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준비된 사람이 내일 바꾼다. 자, 더번에도에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은, 우선 잘 모르시죠, 이 책은요? 혹시 보셨나요? 이 책 본 친구 있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네, 어머니들 아시는 그 수학 고등학교 기본서는 뭐죠? 뭐 알고 있네? 정석. 또 다른 어머니들? 어머니 수학 기본서 알고 계신 거 정석 말고 없으시고, 어머니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학원에 보내놓고 그냥 쓰시는군요. 네, 정석, 뭐 개념원리, 뭐 1등은 지금 개념원리입니다. 불변의 1등은 요즘은 개념원리고, 정석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채 5%, 3%도 안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풍산자라든지 여러 가지 책이 있고, 부끄럽지만 이게 제가 쓴 기본서인데 3명이서 같이 쓴 책인데, 요게 한 몇 년째 한 4등 정도에서 3, 4등을 왔다 갔다, 수학의 바이블과 같이 3, 4등을 같이 하고 있는 기본서입니다. 네, 아마
저자직강의 교재들 뭐 여기서 만나보기엔 쉽지 않을 건데 저 교재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교재들을 여기서 할 거고요. 자, 이 교재뿐만 아니라 뭐 수준별 유형서 이게 뭐 센가 같은 건데 뭐 이거 하이매스 빨리 가겠습니다. 하이하이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해서 내신 파이널 시리즈 다 제가 쓰는 책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유형부터 전국까지 요즘 한 내신 두 탈장 뭐 이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는 뭐 짱 시리즈 이게 아까 수능 문제들을 맞추고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최고로 기출 문제인데 등급별로 쉬운, 중요한, 어려운 이것들을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능 대비, 내신 대비를 해줄 수 있는 책들인데요. 갑자기 책 소개하는 것 같아서 자, 이 부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자이스토리에서 나온 뭐 이런 강좌, 그 다음에 요즘 선생님들하고 내신 대비 교재,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요즘 관련 모의고사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들입니다. 워낙 많아서. 그리고 저기 정준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같이 함께 이런 교재들을 연구해서 쓰고 있고 이 선생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오시면 더분에서는 만날 수 있고요. 자,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것들을 이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성적이 왜 안 나올까? 친구들, 수학 성적이 왜 안 나올 것 같니? 어려워서. 또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야? 지금 은석? 아, 우석이 몇 학년이니? 1학년 중1? 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그치? 자, 수학 성적이 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1등의 결론은요, 그냥 공부 안 해서예요. 딴 거 없습니다. 성적 안 나오는 건 모든 것들은요, 공부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해서겠죠. 자, 그래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수학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대부분 수학이 안 되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건 간단히인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념을 다지지 않고 기억에 의존한 풀이, 유형 문제 풀이를 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학원들의 학원에서의 학습 태도, 학습의 방법들이 애들 뭐 개념 가르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생리나 기밖의 문제집 가지고 똑같은 거 풀리죠. 근데 애들은 그거 풀 때는 되게 잘 푸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기 말 그대로 정말로 기억, 뭐 그것이 초단기 기억이든 중단기 기억이든 그 기억에 의존한 어떤 풀이들 그리고 딱 정해진 문제들의 풀이에는 애들이 되게 잘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딱 해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학습법들에 익숙한 친구들이 결국은 근래의 문제가 되는 뭐 킬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수능 가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당연히 문제를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짧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가 되게 많이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자, 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 선생님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애가 저는 이제 아까 6살짜리 애라 그랬는데 올해 고3이에요. 그래서 요즘 딸내미하고 맨날 싸운대요. 자기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애한테 뭐라고 하니까 딸내미랑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야, 그 친구 이름 강 땡땡인데 야, 강 땡땡아 너 그렇게 요즘 아무리 네 딸이지만 그렇게 해서 애들 움직이지 않아.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딱 하나 배웠던 거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나머지 친구들도 중1, 중2 친구들이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요 얘기만 잘 바꿔가지고 요거랑 저 뒤에 하는 저 얘기만 바꿔서 지금부터 공부법을 좀만 바꿔도 아마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 친구랑 제가 이제 그 학교가 달라져서 고등학교 때 달라져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대원외고를 갔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물론 저도 대원외고 붙었는데 안 갔던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매일 저녁 끝나고 나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거기 동네에서 노탈이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이렇게 수다 한 2~30분 떨고 가는 게 저의 되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한 1학년 중간 정도가 됐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뭔 일 있니? 그랬더니 저게요.
셋째 날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보통은 저랑 2~30분 수다를 떴는데 뭐야 이놈? 왜 그래? 뭐 싸웠나? 누구랑 학교에서 뭐 했나? 근데 그 다음날 네 번째 날 되는 날 그 자기네 학교 대원외고 학교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쪽에서부터 총격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 친구를 지금 수십 년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저한테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드디어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미친놈. 4일 동안 뭐를 한 거냐면요. 정석 실력에 있었던 문제 하나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4일 동안 그 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때까지 성적 되게 비슷했는데 그 후에 그 1학년 때라 그랬죠.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저도 진짜로 잘한다고 자부를 했지만 쫓아가지 못했어요. 정말로. 나중에는 정말 눈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저는 진짜 낑낑낑낑 이러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죠.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느낀 거냐. 아, 풀 수 있다. 그리고 수학이 이렇게 즐겁다라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4일 동안 한 문제 풀라는 얘기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최소한 1시간 해봐라. 아니면 30분이라도 해봐라. 아니면 하루라도 해봐라. 대부분 지금 어떻죠? 친구들? 안 되면 제일 먼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니면 답지를 보든지. 그 습관들이 굳고 굳어가지고 나중에 고2, 고3 때 되면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저기를 해도 지금부터 고치고 지금부터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 작은 성공의 기억들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내가 풀어서 됐어. 어머나, 나도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느꼈던 그러한 작은 성공의 기억들이 모여서 이 애들을 큰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학원에서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5등급부터 100점 맞을 수 있는 3가지 전략입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애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쉬운 문제부터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풀 수 있는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되지 않는 애들한테 다음 단계 선행 저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단계가 제대로 되고요. 자기 단계의 심화가 정확히 된 친구들 선행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기 단계에서도 쉬운 문제부터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으면 그 기초 체력이나 수학의 근력, 학습 근력이 키워지지 않은 친구들은 언젠가 그 근육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좌절의 시간에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 자, 이것들은 애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은 받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써주는 그런 책들 뭐 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문제를 가지고 한 단계씩 꼭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해보는 그런 훈련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성취하는 즐거움 속에 반복하고 체화해라.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더라도 여러 권의 책들 A, B, C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끝까지 같이 한다면 끝까지 몇 번을 본다고 하면 그때 처음에 봤을 때 맞았다가 틀리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낸 애들이 있죠. 맞고가 아니라 첫 번째 풀었는 데는 틀렸어요. 다음에 맞는 거는 되게 좋은 거지만 첫 번째 맞았는데 두 번째 똑같은 책을 풀었을 때 틀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애들이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자기의 능력들을 발휘해 나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요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요즘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저기인데 저도 예전에 읽다가 그냥 그래 하고 뻔한 얘기여가지고 말았는데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책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시고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셔서 돈도 많이 버셨다가 왜 성공하셨어요? 와, 대답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책대로 살지 않아서래요. 내 책대로 내가 살지 않아서래요. 자기는 그렇게 써놓고. 네, 아무튼 자 이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만 했는데는 저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당장 느꼈던 것들 하나씩 작은 것 아까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좀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지고 뭔가 바뀌는 계기가 되는 오늘 첫 시작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네,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